푸른 사자 완인이 이현 장편 동화 오윤화 그림 창비 7마리의 암사자들은 반달 모양으로 대열을 이루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의 사냥감은 버펄로, 우두머리 마디바와 여동생 다다, 그리고 그들의 딸인 랄라 등 능숙한 사냥꾼이 무려 7마리나 된다. 마디바의 영토박, 남의 땅에서 몰래 사냥하는 상황이었다. 어린 버펄로가 숨을 거두었다. 사냥이 끝났다. 만찬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꽤 많았다. 우두머리 마디바가 먼저 먹은 뒤 다른 사자들의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완인이는 고기 한 점 입에 대보지 못했다. 또래보다 덩치가 작고 힘도 약하다 보니 형제 자매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디바가 앞장섰다. 먼저 마디바가 훌쩍 강을 건넜다. 은갈의 강에서부터 마디바의 영토였다. 완인이는 은갈의 강을 훌쩍 뛰어 건넜다. 하늘이 유난히도 노푸른 5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제대로 된 사냥꾼으로 자라지 못할 아이, 쓸모없는 아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버렸다. 이미 들은 말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았다. 완인이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홀로 잠 못 들고 밤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완인이는 귀를 바싹 세웠다.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정체를 모르지만 아무튼 낯선 동물 2마리가 발소리를 죽이며 반달 언덕으로 몰래 다가오고 있었다. 침입자였다. 완인이는 작고 약하지만 누구보다 눈과 귀가 밝았다. 그것은 사냥꾼에게 꼭 필요한 재능이다. 그 사실을 마디바 할머니에게 똑똑히 보여줄 기회인지도 몰랐다. 완인이는 조용히 언덕에서 내려갔다. 침입자들도 일정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사자! 수사자들이었다. 떠돌이 숫사자들이 마디바의 영토를 침입했다. 완인이도 숫사자들도 모두 놀라서 서로 마주본 채로 굳어버렸다. 그러다 완인이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엄마들을 소리쳐 부르려고 입을 열었다. 수사자 한 마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제발 사정 좀 봐줘. 응?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을까? 살려줘. 우린 그냥 바위 너구리나 몰래 잡아먹으려던 것뿐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맹세해. 완인이는 더 이상 그들이 무섭지 않았다. 굶주리며 떠도는 숫사자일 뿐 감히 마디바의 영토를 탐낼 주제는 못 되는 것 같았다. 한심하다 못해 딱한 생각까지 들었다. 한심한 숫사자라 해도 그냥 보내줄 수는 없었다. 침입자를 먼저 알아챈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완인이는 마디바 할머니에게 그 사실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숫사자들이 가엾기도 했다. 마디바 할머니에게 잡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도망치게 해주고 싶었다. 한참 만에 완인이가 입을 열었다. 우산 나무숲까지 도망칠 시간을 줄게요. 둘이 거기까지 도망치면 내가 엄마들을 깨울 거예요.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숫사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래봤자 그리 빠르지 못했다. 한 마리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어린 사자였다. 완인이는 숫사자들이 우산나무숲까지 도망치면 엄마들을 깨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말라이카가 달려오고 있었다. 말라이카는 우산나무숲 쪽을 보고 있었다. 그 숫사자들을 본 게 분명했다. 이번에는 완인이가 비웃어줄 차례였다. 무서워? 겁쟁이. 넌 말로만 큰 소리지? 어른들 앞에서만 잘난 척이지?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얌전히 돌아가서 엄마들 젖이나 더 먹어. 젖먹이 동생들하고 나란히. 말라이카가 잇몸을 드러내 보이며 말했다. 좋아, 내가 똑똑히 보고 올게. 네 멋대로 잠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고양이한테 겁먹고 벌벌 떨었지. 그래놓고 떠돌이 숫사자를 쫓아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거지? 두고 봐.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와서 할머니한테 다 이러고 말 테니까. 말라이카는 그대로 우산나무 숲을 향해 뛰어갔다. 마디바의 포효가 들려왔다. 마디바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저 실은 마디바 할머니 침입자가 있었어요. 다들 자느라 못 들었을 텐데 저만 들었어요. 제가 워낙 귀가 밝잖아요. 그래서 침입자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나와봤더니 숫사자 2마리가. 그렇지만 한심한 꼴이었어요. 저를 보고도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그러다 도망쳤는데 말라이카가 기어이 따라가겠다고 우산나무 숲으로. 말라이카! 마디바가 완인이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완인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오직 우두머리의 명령만 따르라고.
그것이 사자가 사는 법이야.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와니니는 마디바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와니니, 잘못한 게 없단 말이냐? 그때였다. 우산나무 숲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와니니가 여태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비명소리였다. 와니니는 마디바의 발 아래 엎드려 온몸을 떨었다. 바로 앞에 말라이카가 누워있었다. 아니, 놓여있었다. 말라이카는 시체처럼 널브러져 피를 흘렸다. 말라이카가 죽어가고 있었다. 마디바는 와니니에게 눈을 돌렸다. 와니니, 결국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너 때문에 말라이카를 잃게 되었다. 떠나라. 당장 나의 영토를 떠나라. 두 번 다시 나의 영토에 발을 들이지 마라. 가거라. 당장 가. 와니니는 그대로 도망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와니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풀숲에 엎드려 오름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우리를 떠나는 순간 어른이 된 거야. 이게 사자의 법이야. 그러니 이제 울지 마. 마디바 할머니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아이, 제대로 된 사냥꾼으로 자라지 못할 아이, 쓸모없는 아이. 와니니는 그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쉼없이 다리를 움직였다. 얼마를 걸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다 지쳐서 그대로 뿔숲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무튼 저 아이는 지금 사자에게 있어 가장 무거운 벌을 밟고 있어. 벌이라는 말에 소년과 소녀가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소년이 와니니에게로 눈을 돌리며 물었다. 가장 무거운 벌이 뭔데요? 혼자가 되는 벌. 와니니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눈앞이 부옇게 흐렸다. 갓 태어났을 때처럼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다. 그러다 차츰 시야가 밝아졌다. 마른 풀잎도 보이고 풀잎 사이로 황토끼들도 보였다. 인간들이 풍기는 매캐한 냄새도 느껴졌다. 인간의 길이구나. 와니니는 바닥에 코를 대고 그 냄새를 따라갔다. 그들 그날 밤 말라이카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그 침입자들의 냄새가 분명했다. 다음날 새벽 무렵 와니니는 드디어 그들을 발견했다. 그들끼리 부르던 이름도 기억해냈다. 아산테와 잠보. 표범은 와니니를 향해 왈칵 솟구쳐 올랐다. 탕탕탕! 다시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표범의 옆구리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와니니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야! 정신 차려! 아산테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아산테는 와니니의 목덜미를 덥석 물고 뛰었다. 한참 만에 아산테가 와니니를 풀숲에 내려놓았다. 와니니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그항! 와니니는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마디바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 쓸모없는 사자 멍청이. 아산테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슬며시 발을 치웠다.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맞다. 미친 사자가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더만 바로 이 아이를 두고 하는 얘기였구나. 잠보야, 너도 그 소리 들었지? 아산테 아저씨,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아산테가 반가운 표정으로 다시 다가 와니니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래, 그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 사자로구나. 근데 아주 홀쭉해졌네. 털도 다 빠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래, 난 마디바의 아이야. 아니, 마디바의 아이였어. 그날 밤 너희들을 도와준 멍청이가 바로 나야.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짓을 했지? 그날 밤 우산나무 숲에서 말라이카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우린 그럴 주제가 못 돼. 그날 밤 네 앞에서도 벌벌 떨었잖아. 말이 숫사자지. 난 이제 겨우 2살이야. 아산테 아저씨는 어른이라지만 다리를 저려서 잘 뛰지도 못해. 마디바의 아이를 공격하기는커녕 마디바의 그림자만 봐도 도망쳐야 할 처지라고. 인간들한테 사자가 당하는 꼴은 더 보기 싫어서 이빨 빠지게 살려놨더니만 그날 밤이 뭐가 어째? 은혜를 모르고서야. 그게 어디 사자야? 하이에나지. 그래, 맞아. 아산테 아저씨가 돕지 않았다면 넌 이미 인간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어. 잠보는 잠자코 아산테와 와니니를 보았다. 그러다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문득 떠오른 생각이에요. 수사자와 암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죠. 암사자는 사냥을 잘하고 숫사자는 싸움을 잘하고. 달리 말하자면 암사자는 싸움을 잘 못하고 숫사자는 사냥에 서툴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죠. 이 아이는 암사자니까 사냥을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죠? 사자에게는 친구가 필요해. 그동안 혼자 다니면서 충분히 느끼지 않았어?
그건 사실이었다. 와니니는 마디바 무리를 떠난 뒤 날마다 그 사실을 실감했다. 사자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다. 더는 외톨이로 지내기가 싫었다. 그날 밤 와니니는 모처럼 풀숲에 편히 누워 잠을 청했다. 무리를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산테는 다리를 절고 잠보는 아직 어렸다. 어쩌다 어린 나이에 떠돌이가 되었는지, 어쩌다 다리를 다쳤는지 와니니는 그들의 사연이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저마다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다. 아산테는 여느 숫사자들처럼 2살이 되었을 때 동생과 함께 무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둘 다 몸집도 크고 힘도 센 데다 성격도 활달했다. 조만간 암사자 무리와 영토를 차지할 자신이 있었다. 겁없이 밤새 포효하며 초원을 어슬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난데없이 하늘을 울리는 큰 소리가 나지 뭐냐? 총소리였어. 물론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내 동생 은부아가 가슴에 총을 맞고 죽었지. 다행히 나는 목숨을 건졌지만 어깨에 총을 맞아 이 꼴이 되었지 뭐냐? 그러니 어떤 숫사자가 나와 친구가 되겠어? 어떤 암사자가 나를 짝으로 삼겠냐고. 다친 숫사자 따위를 데려가봤자 먹이나 축내지 어디다 쓰겠어? 그렇게 나 혼자 떠돌다 잠보를 만났어. 잠보는 본래 4개의 강이 있는 초원에서 태어났다. 언제나 물이 흐르는 풍요로운 영토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1살이 되던 무렵 무투와 세 아들이 그곳을 습격했다. 무투는 강했다. 잠보의 아빠들을 단숨에 제압한 뒤 모두 죽여버렸다. 잠보의 형제 자매들도 모두 죽였다. 오직 잠보만 운 좋게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 아산테는 와니니의 경우도 운이 나쁜 거라고 했다. 그게 어째서 내 잘못이냐? 네가 말라이카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일부러 그런 일을 꾸민 것도 아닌데. 자기 편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이었다. 와니니들은 기운 없이 엎드려 있었다. 배가 등에 들러붙은 것 같았다. 4개의 강이 있는 초원에는 지금도 사냥감이 남아 놀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4개의 강이 있는 초원의 주인은 무투와 세 아들인데. 그래, 초원에서 가장 강력한 숫사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가장 포악한 숫사자들이죠. 와니니가 맨 먼저 숲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와니니 앞에 바로 뭔가 불쑥 나타났다. 케이프 토끼였다. 와니니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선물이었다. 반사적으로 앞발을 번쩍 들어 토끼를 내리쳤다. 토끼의 몸에서 서서히 기운이 빠져나갔다. 오래지 않아 토끼는 목숨을 잃고 축 늘어섰다. 와니니는 사냥에 성공했다. 그런데 아산테와 잠보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둘은 기쁜 기색도 없이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동시에 몸을 날려 싸워대기 시작했다. 와니니가 둘을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차라리 같이 굶어요. 먹을 걸 두고 우리끼리 다툴 바에는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알겠어요? 와니니는 토끼 고기를 입으로 물어 숲 한가운데로 던져버렸다. 아산테와 잠보가 놀라서 뛰어가려 했다. 와니니가 훌쩍 뛰어서 둘 앞을 가로막았다. 불쾌한 냄새가 났다. 사자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냄새, 바로 하이에나의 냄새였다. 하이에나는 무리지어 다니는 족속이다. 그런데 그 하이에나는 혼자서 사자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튼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크엉! 잠보가 포효하며 바위 위로 폴짝 올랐다. 하이에나는 질겁하고 놀라며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산테가 갈기를 나부끼며 달려와 길목을 막았다. 아산테가 하이에나의 등을 밟으며 말했다. 우리는 사자, 너는 하이에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 안 돼. 제발 살려줘. 살려주면 그날 밤에 대해 말해줄게. 난 봤어. 다 봤다고. 난 누가 마디바의 아이를 공격했는지 다 안단 말이야. 와니니도 잘 알았다. 하이에나는 못 믿을 족속이다. 그래도 하이에나가 하려는 말이 궁금했다. 그날 밤 나도 우선나무 숲에서 죽을 뻔했지. 그날 새벽에 내 짝이던 암컷이 죽고 말았거든. 암컷이 죽자 나는 하루아침에 무리에서 제일 낮은 위치로 굴러떨어졌어. 평소 나를 시기하던 수컷들이 공격해 오더군. 이 꼴로 만들고도 부족해서 아예 나를 잡아먹으려 들었어. 마침 그때 숫사자 2마리가 숲에 나타났어. 하나는 절름발이고 하나는 애송이였지. 아무튼 숫사자들이 나타나자 하이에나들이 나를 놔두고 도망쳐버렸거든. 난 이제 하이에나 대신 사자한테 물려 죽게 될 줄 알았어. 헌데 그 숫사자들이 숲을 지나 반달 언덕 쪽으로 가더라고. 마디바이의 사자들과 싸울 주제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 아니나 다를까 절름발이와 애송이는 꼭 허겁지겁 숲으로 되돌아왔어.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치더군. 나도 뒤따라 도망가려고 했어. 그때였지.
반대편에서 또 다른 숫사자들이 나타났어. 이번에도 2마리였는데 절름발이나 애송이와는 차원이 다른 숫사자들이었어. 무투와 그의 둘째 아들이었지. 그때 어린 암사자가 숲으로 뛰어들었어. 무투와 그 아들의 아가리로 뛰어든 셈이었지. 아마 그 암사자는 자신이 누구한테 당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꼬리 한번 달싹일 틈도 없었어. 비명도 못 지르고 당했다니까. 잠보가 하이에나에게 물었다. 그럼 그동안 왜 우리를 졸졸 따라다닌 거야? 숫사자들은 따라다니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았어. 이봐, 암사자 아가씨의 약속을 어길 셈이야? 이만 보내줘요. 와니니가 말했다. 힘있는 동물은 약속을 지켜야 해요. 그것이 초원의 법이라고 배웠어요. 하이에나는 토끼를 덥석 물고는 쏜살같이 도망쳤다. 여긴 마디바의 영토가 아니냐? 아산테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강바닥 위로 풀쩍 뛰어올랐다. 잠보도 깜짝 놀라서 마디바의 영토 밖으로 물러났다. 와니니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러 온 것은 아니었다. 사냥감을 찾다가 근처로 왔고 누를 쫓아 은갈의 강까지 오게 되었을 뿐이다. 와니니는 가슴을 크게 부풀려 냄새를 들이마셨다. 틀림없이 말라이카의 냄새였다. 아직까지 냄새가 남아있다면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와니니는 말라이카를 소리쳐 부르며 훌쩍 뛰어 은갈의 강을 건넜다. 말라이카! 말라이카! 그리고 강가 바로 뒤에서 누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말라이카였다. 말라이카가 죽지 않았다. 살아주었다. 반갑고 기뻤다. 고마웠다.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니었다. 말라이카, 왜 이렇게 야인 거야? 무슨 일이야? 난 마디바의 무리에서 쫓겨났어. 와니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마디바 할머니는 늘 말라이카를 아꼈다. 말라이카를 다치겠다는 이유로 와니니를 무리에서 쫓아냈다. 그날 밤 네가 쫓겨난 다음에 마디바 할머니가 날 내보내라고 했대. 피냄새를 풍겨대면 무리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이야. 역시 소문대로 대단하네. 마디바는 강한 자식만 거둔다더니. 마디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니깐요. 우두머리는 무리를 지키기 위해 냉정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와니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같이 가자 말라이카. 말라이카가 셋의 눈치를 두루살피며 입을 열었다. 와니니 그렇지만 너 때문에 너 무리에서 쫓겨났고 내가 늘 너한테 고약하게 굴었고. 아니야 말라이카,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무투가 나쁜 거지. 무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말라이카는 뒤늦게 큰 충격을 받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잠보야. 고맙다 와니니. 모두 정말 고마워. 말라이카는 전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잘하는 성격이 된 것 같았다. 와니니들은 완전히 기운을 잃은 채 바닥에 털썩털썩 주저앉았다. 벌써 며칠을 굶었는지 몰랐다. 아산테가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난 말이다. 다시 태어나면 코끼리가 되고 싶어. 암사자든 뭐든 사자의 삶은 고달파. 늘 뭔가를 쫓아다녀야 하잖아. 난 코끼리가 될 거야. 아니면 저기 있는 저 큰 나무도 괜찮겠는데. 그래, 저 나무가 낫겠다. 와니니는 스르르 눈을 감았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 와니니는 눈을 반짝 떴다. 귀를 바닥에 더 바싹 붙이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소리는 땅속에서 들려왔다. 와니니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누! 건기가 끝나고 있었다. 우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마음이란 참 이상했다. 굶어 죽지 않기만 바랐는데 정말 그렇게 내자 배불리 먹고 싶어졌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자 이제는 영토를 갖고 싶어졌다. 초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무투와 세 아들이 가장 극성맞았다. 생각해봐. 무투에게는 아들 셋이나 돼. 그렇다면 4개의 강에 있는 초원에는 숫사자가 4이나 되는 셈이지. 무투와 세 아들은 4개의 강에 있는 초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겠지? 그들의 성격으로 보아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될 테고. 그래서 무투와 세 아들은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려는 속셈인 거야. 저희끼리 싸우는 대신 남의 영토를 빼앗아 나눠 가지려는 거지. 와니니가 생각이 잠긴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때 무투가 아들과 함께 마디바의 영토를 정탐한 것 같아. 그 사실이 들통날까봐 말라이카를 해치려고 한 거고. 아산테가 말했다. 무투가 정말 마디바의 영토를 노리는 모양이다. 아무래도 큰 싸움이 벌어지겠어. 마디바의 사자들에게 위험이 닥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마디바의 무리 때문에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와니니는 혼자 마디바의 영토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를 다 버려두고 혼자 어딜 가겠다는 거야? 혼자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순 없어. 그럴 거면 우리가 뭐 때문에 무리지어 다닌단 말이냐? 나도 마디바가 무섭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더 이상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와니니, 난 정말 와니니 무리를 잃고 싶지 않단다. 와니니 무리. 와니니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마디바의 영토까지 들어가지 말고 은가레의 강에서 기다리자. 그러고 있으면 마디바의 사자들이 나타나겠지. 그때 무투의 음모를 일러주면 되잖아. 일이 어렵게 되었구나. 무투와 세 아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버렸어. 와니니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지금 마디바의 무리에는 어른 숫사자가 없지? 지금쯤 숫사자 소리가 났으니 지금쯤 무투와 아들들은 무척 당황했을 테지. 당황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마디바의 영토에 들어가서 일부러 소란스럽게 굴겠다는 거죠? 마디바와 무투의 대결이라 초원에서 가장 큰 싸움이 아니냐? 이 싸움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됐으니 온 초원이 아산떼라는 이름을 알게 될 거다. 와니니와 말라이카는 마디바의 영토로 깊이 들어갔다. 아산떼는 와니니와 반대 방향으로 가며 계속 포효했다. 포유수리와 무투의 아들들로 유인하는 동안 와니니와 말라이카는 마디바의 사자들의 냄새가 풍겨오는 곳으로 향했다. 마디바는 눈을 가늘게 뜨며 와니니를 보았다. 와니니는 곧게 서서 마디바를 똑바로 보았다. 마디바가 와니니를 찬찬히 뜯어보며 말을 이었다. 여전히 몸집은 작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눈빛이 용맹하구나. 무리를 이끄는 암사자의 눈을 가졌어. 쓸모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뜻밖이구나. 많이 달라졌어. 잘 자랐어. 쓸모없는 아이. 와니니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쫓겨나던 밤이 떠올랐다. 와니니는 더 이상 마디바가 두렵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는 쓸모없지 않아요. 할머니가 보기에 쓸모없는 우리들이 마디바의 무리를 돕기 위해 왔어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마디바의 사자들은 지금쯤 무투에게 기습당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아산테의 포효가 들려왔다. 저희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만 갈게요. 아산테 아저씨를 도와야겠어요. 와니니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돌아섰다. 그 순간 마디바가 훌쩍 뛰어올라 와니니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전 이제 마디바의 사자가 아니에요. 내가 널 내쫓았지. 그렇지만 너는 다시 마디바의 사자가 될 수 있다.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와니니예요. 그리고 우린 와니니 무리예요. 이만 갈게요. 마디바의 무리는 마디바 무리가 할 일을 해요. 와니니 무리는 아산테 아저씨를 도우러 가겠어요. 와니니는 말라이카와 함께 돌아섰다. 이곳으로 마지막이었다. 두 번 다시 마디바 영토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마디바의 아이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와니니는 달리기 시작했다. 와니니는 혼자 아산테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핏자국이 계속 이어졌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와니니, 와니니, 와니니는 단숨에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 아산테는 벼락을 맞고 쓰러진 나무둥치 뒤에 숨어 있었다. 아산테 아저씨 괜찮아요? 얼마나 다친 거예요? 아산테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배 아래에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한쪽 눈도 크게 다쳐 제대로 뜨지 못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마디바의 영토로 가자고 해서 아저씨가. 나 원참. 그래 맞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무투와 그 아들과 맞서 싸웠지. 세상에. 마디바라니. 무투라니. 와니니야, 이 아산떼가 무투와 마디바의 전쟁에 이름을 올렸다. 이제 온 초원이 나를 기억할 거야. 왜 사자를 초원의 왕이라 하는 줄 아느냐? 사자는 명예를 위해 싸우는 족속이기 때문이야. 이제 됐다. 와니니, 난 초원으로 돌아갈 모양이다. 와니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와니니, 울지 마라. 괜찮다. 와니니 무리는 앞으로도 잘 해내갈 거야. 서로를 돌봐줄 테니까. 그럴 거라고 서로 믿으니까. 난 편안한 마음으로 초원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품위 있는 동물은 죽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사자의 죽음이야. 영토도 없고 우두머리지 아니지만 아산테는 왕이었다. 아산테는 스스로 왕이었다. 와니니 이만 가거라. 이것은 명령이야. 초원의 왕 사자 아산테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였다. 와니니는 큰 소리로 포효했다. 크앙!
그것은 왕의 목소리였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커다란 포효 소리가 온 초원을 뒤흔들었다.